네, 대전 유성을 황정아 의원입니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R&D 정책 질의 준비했는데 그에 앞서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노정면 의원님께서 전범 기업에 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범 기업 그리고 전범 기업 창업자를 찬양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PPT 화면 잠깐 봐주시면 저희 보좌진이 과기부 청사 화장실에서 발견한 문구예요. 화장실에서 머무는 동안 읽으라는 일종의 명언인데 마쓰시다 전기의 창업자인 마쓰시다 고로스크의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강제 노역을 통해서 돈을 번 전범 기업입니다. 전범 기업 창업자의 발언을 명언이라고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읽어서야 되겠습니까? 과기부가 친일 뉴라이트라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문제 제기했는데 혹시 철거 조치하셨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처음 본 건데 제거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게 화장실에 있는지 이 화장실 제가 쓴 기억이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조치 지금 바로 지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R&D 정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글로벌 R&D 협력이 이번 정부의 R&D 기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자들이 급작스럽게 글로벌 R&D를 늘리는 방향성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글로벌 R&D 사업이 2024년도에 급작스럽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2023년도 예산에서 글로벌 R&D 예산에서의 불용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24년도 올해 예산 이제 10월이 되었으니까 한 9월 정도까지 예산에서의 글로벌 R&D 분야의 집행률을 알고자 합니다.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시면 바로 주실 수 있으면 바로 주시고요. 아니면 종감 때까지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장관님,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 대통령으로 국민에게 기억됐으면 한다라고 발언했던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IMF 때도 없었던 정말 전례 없는 R&D 예산 폭거를 벌인 대통령이 내뱉기에는 참 나쁘끄러운 말입니다. 게다가 내년도 예산안마저 과학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는 참 창피한 예산입니다. R&D 예산 삭감을 당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 내년도 R&D 예산이 29.7조 원입니다. 과기부가 노력은 했지만 충분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번 청문회 때 말씀하셨었습니다. 23년도 R&D 예산 29.3조 원인데 고작 4천억 증액입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실질 R&D 예산은 28.4조 원으로 약 1조 원 삭감 수준입니다. R&D 예산 폭거를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장관님, 올해 예산 삭감으로 협약 변경이 이뤄진 게 과제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1만 2천여 개의 과제들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협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투입된 예산만 716억이 넘습니다. 혹시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피해나 실태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예산이 줄었거나 중단된 모든 분들하고는 아직 소통을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통해서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사항을 네. 파악하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R&D 총괄에 책임 있는 과기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다른 부처의 R&D 사업들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중기부, 산업통상자원부 R&D 예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중단된 R&D 무려 217개 과제에 달하고 기투입된 예산은 1,100억. 그래서 과기부와 합치면 실제로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매몰 비용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건전재정입니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루어진 예산 폭거가 과기계의 거대한 운석처럼 대멸종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장관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직들 실업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간 부문의 혁신을 일으켜야 될 스타트업들은 고사 상태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자연생명과학 분야 연구직, 정보통신 연구직, 공학기술직의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787명이 급증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1,600억,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입니다. 전문 및 과학 분야의 비자발적 실직자,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비자발적 실직자가
올해 6월 3만 5천 명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21.7%나 급증했습니다. 스타트업들에서는 처음으로 고용보다 실직이 더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이 즈음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과기부가 정말 무슨 근거로 R&D 예산 삭감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D 예산 삭감을 했다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소액과제 비효율 때문에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셔서 혹시 비효율로 관리하는 무슨 지표가 있는지 여쭤봤었는데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과기부도 결국 근거 없는 예산 삭감이라는 걸 인정하는 꼴 아닙니까? 과기부는 현장 실태 조사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니 어떻게 연구자들이 과기계가 정부를 신뢰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와 연구자들이 맺은 계약입니다. 그 계약이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산의 크기도 문제인데 방향성도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간택한 12대 국가전략기술에만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정작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한 예산은 과기부가 챙기지 않는다는 현장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제 계속 과제들, 그러니까 작년에 23년도에 갑작스럽게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 분야의 그 과제들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논에 물을 끊었는데 엉뚱한 논에다 물을 대주겠다는 뜻입니다. 내년에. 실제 계속 과제들에 대한 보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게다가 정부 R&D 평가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 중 30%에 달하는 사업들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폭이 많게는 150억, 갑작스럽게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해당 기술들만 증액이 이루어지고 다른 연구들은 우수 R&D라 부인한 사업들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어느 연구자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 간에 맺은 신뢰, 신의를 지키는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